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1차 경찰 공무원 우리 헌법 해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짧게 설명할 건데요. 해설의 그 기본적인 내용은 해설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제 방향 잡기 위해서 이제 같이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제 감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험 같은 경우는요. 올해 이제 그 3월 14일 날 이루어졌는데 난이도는 중상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들도 다 어려웠죠. 그래서 뭐 경찰학, 뭐 형사법 다 어려웠는데 헌법도 뭐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난이도는 중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 문제 이번에 시험 특징을 좀 보면 기존에 이제 기출지문 변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출지문, 물론 이제 경찰헌법은 뭐 전통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에서 80% 정도를 출제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20%는 최신 판례에서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틀은 똑같아요. 다만 기출 지문 자체를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꼬는 형식으로 이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지문 이제 변형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신 판례 출제 비중이 높았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특징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부터 먼저 이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민족 기본 질서 및 자유민족 기본 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 파트, 헌법 총론에서 나온 거죠. 자, 그랬는데 1번부터 보면요. 자, 우리 다 뭐 1번, 2번, 3번, 4번 지문 다 우리 다 맞출 수 있는 지문입니다. 뭐 1번, 2번, 3번 문제는 뭐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1번부터 보면 자유민족 기본 질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헌법 제8조 상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인 거죠. 자,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인권의 복선 사시경사 이렇게 배웠었죠. 인권의 복선 사시경사. 자유민족 기본 질서라고 하는 말은 인권의 복선 사시경사라고 했었어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줄에 인권의 존중인, 권력 분립, 그 다음에 의회제도, 복성당제도, 선거제도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재산권의 상대화 이런 말은 없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골반으로 한 경제 질서. 그래서 사시경, 그 다음에 사법권의 독립. 그래서 인권의 복선 사시경사. 저랑 같이 두 문자 따셨기 때문에 뭐 이건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산권의 상대화 이게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줄 가시면 우리 내부 체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도 포함된다. 이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배웠어요. 그래서 뭐 기출 문제 할 때도 여러 번 했었고, 그래서 이런 거 틀리면 사실은 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렸고요. 뭐 2번 지문 맞는 거죠. 그다음에 전문과 사조, 우리 교과서 기본 내용이었어요. 전문에도 사조에도 자, 그다음에 자유민족 기본질서 규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 2번도 어렵지 않고요. 3번 민족 기본질서라고 하는 말. 자, 이것도 뭐 이제 우리 뭐 모의고사, 그다음에 교과서 이런 데서 많이 만났던 지문입니다. 4번도 어려운 내용 없고요. 그래서 1번 지문에는 자유민족 기본질서가 등장하고 3번 지문에는 이제 민족 기본질서라고 하는 말 등장한다. 그래서 3번도 뭐 어렵지 않게 찾고 4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민족 기본질서라고 하는 말, 뭐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복성장 제도 등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2번, 3번, 4번 지문은 다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역대헌법상 계엄에 관한 설명. 자, 이게 그 헌정사 문제이기도 한데 계엄에 관한 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헌정사 가운데서 아주 이제 지엽적인 걸 낸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근데 틀리라고 낸 문제였을 텐데 그리고 이제 보면 오답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오답률도 높은데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다 모른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72년도 7차 개정헌법. 우리 근데 이건 알고 있어요. 72년도 7차 개정헌법.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낸 헌법인데 유신헌법이다라고 했었죠. 유신헌법의 특징은 대통령의 권한 강화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서 공부할 때 통일제 국민회의라고 하는 기구도 만들어지고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자, 그렇다면 그때 등장한 것이 뭐 긴급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 뭐 당연히 등장하는데 계엄제도를 폐지한다? 계엄제도를 폐지할 리가 없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인 건데, 자, 이것 자체를 폐지한다?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4번 지문은 사실상 조금만 우리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거 4번 지문은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 실제 시험장에서 많이 이렇게 떨리고 하니까 이거 좀 현실적으로 맞추기는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 수험 경력이 조금 있는 학생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맞출 수는 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4번 지문이 틀린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갈게요. 지방자치제도. 여태까지 출제되지 않았단 말이죠. 경찰헌법에서 우리 출제되지 않았는데 우리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다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OX 지문집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파이널 모의고사 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요? 지방자치제도 설명하면서 이거 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라고 해서 괜히 미안했던 거 있었죠.
지방자치제도 설명하면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라고 하면서 설명을 늘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설명하는 입장에서도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경찰헌법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이제 말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자치제도의 보장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든가 그 다음에 제주도의 중층구조를 우리 단층화하는 것 이거 합헌이다라고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도 뭐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통합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지방 도시를 이렇게 통폐합시킨다거나 이런 것들 다 합헌 결정 내린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공부할 때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2번 지문 지금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인데 우리 이제 헌법상의 선거권하면서 배웠던 얘기죠. 그래서 그 지자체장의 선거권이라고 하는 건 헌법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재 판례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2번 지문도 뭐 맞고요. 3번 지문도 맞고요. 4번에 우리는 4번을 이제 최신 판례 할 때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국가 기본도 표시된 해상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자체로 불법상 해상 경계선은 인정될 수가 없으므로가 아니라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라고 한다는 거죠. 판례 입장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맨 끝에 줄 갈게요. 자, 불법으로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상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줄에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 불법으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다라고 하셨어요. 이건 우리 최신 판례 할 때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판례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조금만 공부하셨으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4번 지문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헌법 전문에 관한 설명. 자, 보면 우리 헌법 전문, 헌법 기본 원리, 헌법 총론 파트에서 배웠는데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다 된다. 기본권 도출되지 않는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1번 지문 일단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2번도 맞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이 틀렸는데요. 거기 볼게요. 첫 번째 줄에 72년도 제4공화국 헌법은 72년도는 7차 개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72년도 7차 개헌 헌법은 자, 전문에서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의거 및 5.16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자유민족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을 선언하여 여기까지 일단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5.16 혁명의 이념과 5.16 혁명은 62년도 5차 개헌 때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5.16 혁명이라고 하는 건 60년도 5차에 처음 들어왔었고요. 자유민족 기본질서는 72년도 7차 헌법에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끝에 가시면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자, 거기 문장 지문에서 첫 번째를 볼게요. 4.19 의거하고요. 5.16 혁명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는 62년도 5차 개헌 때 처음 들어온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4.19 의거와 5.16이라고 하는 거는 5차 개헌 때 처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지문에 자유민족 기본질서는 7차에 있었지만 자, 5.16 혁명이라고 하는 건 62년도 5차 때 처음 들어왔던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맨 끝에 처음으로 명시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4.19 의거하고 5.16 혁명이 이른바 62년도 5차 개헌 때 처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4번 지문이요. 우리 이제 헌법 그 전문하면서 많이 배웠던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도 7월 10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서 개정한다. 이건 뭐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날 제정을 했다. 17일 날 공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태까지 8번 걸쳐 개정됐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게 9차 개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8차가 이제 명문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맨 끝에 현행법이 48년도 재헌헌법의 9차 개정을 밝히고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해설지 그 카페에 새로 제가 여기 해설 보면서 오탄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저녁 때 리뉴얼 할게요. 리뉴얼 해가지고 아마 내일 한 번 더 다운받아 보세요. 그래서 뭐 많이 고칠 건 아닌데 뭐 이런 거 지금 저기 해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서 제가 해설 봤는데 이렇게 쓸 때는 생각 없었는데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해설 조금 리뉴얼해서 올릴 테니까 카페에 다운받아 보세요. 다시. 자, 5번입니다. 5번 가시면 국민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판례 너무 유명한 거죠. 자, 1번은 이영순 씨 사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고 하는 거 이영순 씨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그렇게 공부했었고요. 그래서 맨 끝에 가시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을 해석하고 있다. 우리 교과서에 당연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은 뭐 맞고요. 2번이요.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 정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같이 평등 등 헌법의 요청인 기본권 보장 원칙을 준수하는 입법상의 제한을 받는다.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권의 범위 안에서 국가는 국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입법, 행정, 사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교과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이 틀렸는데 3번이 영사조력법이라고 하는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출제를 했는데 이건 처음 나온 지문입니다. 그런데
3번을 사실상 몰라도 맞추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1번하고 2번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1번은 교과서에 있고 2번도 일반적인 내용인 거죠. 4번 먼저 볼까요? 4번은 이거 조선족 사건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합헌이었죠.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 밖에 거치나 그 부정한 방법으로 국회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취소권 행사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국적법 조항 합헌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취소권 행사 기간이 있으면 오히려 더 불합리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태가 더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이른바 국가를 속여서 대한민국 정부를 속여서 허위로 국적을 발급받은 자 같은 경우에는 취소권의 제한 기간이 없어서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봤었어요. 자, 그래서 이른바 국적에 대해서 취소 기간에서 기간 제한이 없는 조항 합헌이다라고 했었고요. 합헌이니까 어떤 기본권 침해도 없다는 거죠. 4번 지문도 맞습니다. 3번 지문 한번 볼게요. 3번 보면 3번이 틀린 건데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례법상 재외공간의 장은 재외공간의 장이 누구냐면 주로 대사입니다. 대사. 근데 대사의 소속은 어디냐면 외교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외교부 장관의 지위를 받습니다. 대사는 지금 여기 보면 그 재외공간의 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대사인데 각국의 대사들인데 이 대사는 외교부 소속이란 말이죠. 그러면 외교부 장관의 지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외공간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재외국민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는데요. 예. 자,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후단이 틀린 거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5번 같은 경우도 뭐 틀리다고 냈겠지만 그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3번 소급해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삭제로 해가지고 이제 맞추는 방식이 있겠죠. 예,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갈게요. 6번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관한 설명인 거죠. 자, 1번부터 보면 1번이요. 헌법 제10조는 이거 명문의 규정이 있다 그랬죠.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요. 자, 맨 끝에 가시면 국가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맞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이요. 자, 헌법 제35조 제1항이 국가와 국민의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경우 국가는 사인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거 헌법 조문하면서 늘 얘기했던 거죠. 35조가 환경권인데 환경권의 환경 보호 의무는 국민과 국가를 다 같이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까지 규정되어 있는 게 35조 환경권 조문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2번 지문도 맞고요. 3번도 맞죠. 자, 볼게요.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 이른바 심사 기준은 과소보 금지 원칙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심사하고요. 환경권 침해에 대한 심사 기준이 과소보 금지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3번 지문도 맞고요. 4번이 틀렸는데 4번 최신 판례잖아요. 탄소 중립법 판례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 할 때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자, 4번 틀렸는데 개별 사례에서 과소보금지 원칙 위반 여부는 기본권 침해가 예상돼서 보호가 필요한 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의 내용이 문제되는 위험 사항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로서 최소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되 판단이 전문적인 기술적인 영역에 있더라도 위험 사항의 성격 등은 헌법재판소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판단한다. 주관적인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이거 판례할 때 늘 얘기했었죠. 객관적인. 그래서 객관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국제적 기준과 이게 판례에서 지금 여기 지문에 빠졌는데 이른바 국제 기준과 객관적 기준에 따른다라고 하는 게 판례 주된 내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법 판례 국제적 기준, 객관적 기준에 따른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갈게요. 7번 가시면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1번 판례. 1번 판례는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었고요. 모의고사에서도 수없이 했었고요. 자, 1번 합헌이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초가 아파트 15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금지한 조치 합헌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했었고요. 자, 기본권 침해 없죠. 그래서 1번 지문 맞고요. 2번이요. 2번 틀렸는데요. 이거 합헌이었었죠. 위반 행위자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인해서 시정명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자, 상당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자,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토지소유자에게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조항. 자, 이행 강제금 나왔는데요.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 거 행정질서벌이죠. 행정질서벌은 소위 말해서 행정법 영역이니까 행정질서벌 영역에서는 전과를 발생시키지 않죠. 전과가 안 되면 기본권 침해 없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행 강제금 나오는 거 합헌인 거죠, 이거. 예, 그 다음에 그 문장 중간에도요. 상당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는 겁니다. 우리 법률 조항 볼 때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 어지간하면 다 합헌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행강제금 유예기간까지 나왔어요. 그럼 합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합헌이 되는 것이고요. 맨 끝에 갈게요. 법률 유보 원칙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 자, 우리가 이제 합헌이라는 얘기는 기본권 침해도 없고 헌법상의 원리 원칙 위반도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위반된다 이게 다 틀린 거죠. 3번이요. 자, 위임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요구 정도는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처벌법규, 조세법규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법률 조항을 침익적 법률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수익적 법률이 있고 침익적 법률이 있는데 명확성 요구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사안인 거잖아요. 예,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왜 흥분하지? 자, 그래서 명확성의 요구 정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침익적 법률 같은 경우에는 명확성 요구 정도가 더 엄격하게 요구되고요. 그다음에 수익적 법률 같은 경우는 명확성 요구 정도가 완화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같은 경우는 맨 끝에 갑니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처벌적 소위 말해서 처벌적 법규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침익적 법률이라고 봐가지고 더 엄격해야 됩니다. 자, 4번이요.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 자, 지방자치법 나왔는데 자, 일단 합헌이고요. 자, 문헌 주민소송의 목적, 관련 법률의 규정 및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의미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성은 지배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소송에 관한 법률 조항 이것도 사실은 나오면 합헌이다라고 이제 수업 때 했었죠. 그래서 4번 지문도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 자, 1번 보시면 문장 중간부터 볼게요. 빨간색 위헌이었었죠.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용자에 대해서 사법처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 A사건의 기결수인데 두 번째 사건 형사재판 받으러 나갑니다. 두 번째 형사재판 받으러 나갈 때 이른바 수위를 거나 재판받으라 라고 하는 법률 조항은 우리 4가지 원칙 위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고요. 두 번째는 인격권도 침해하고요. 행복주권도 침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합니다. 그래서 인격권 침해, 행복주권 침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무죄추정 원칙 위반 이렇게 우리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지원은 맞고요. 민사재판은 합헌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우리 교과서에 다 있고 판례도 우리 공부도 그렇게 했고 수업도 그렇게 했고. 예. 자, 그다음에 2번이요. 수용자가 헌법소원 사건에 국선대리인 변호사를 접견함에 있어서 접견의 목적이나 접견의 상대방을 고려할 때 접견 내용을 녹음 기록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아니 될 것임에도 녹음 기록한 교도소장의 행위. 자, 수용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인과의 대화를 녹음, 녹화, 녹취하면 위헌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위헌 맞는 거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수용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 맞아요. 2번 지금 맞고요. 3번이요. 3번은 틀렸죠. 그런데 합헌이죠. 파란색. 금치의 증거를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 금치기간 중 신문, 도서, 잡지 외에 구매한 음식물, 의약품, 의료금품 등 자비 구매 물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 합헌입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교과서에 뭐 당연히 나와 있는 거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틀렸죠. 침해하지 않습니다. 4번이요. 자, 수용자가 출정할 때 재판받으러 출정할 때 출정 비용과 그 영치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른바 재판 출정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교도소장의 행위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위헌 확인된 사건이죠. 그래서 4번 지문도 맞아요.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의회 유보 원칙이요. 자, 우리가 법률 유보 원칙 안에 의회 유보 원칙이 포함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서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반드시 법률로 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의회 유보 원칙이다라고 했었고요. 자,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는 것은 법률에 반드시 근거해야 되는데 이때 의회가 직접적으로 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의회 유보 원칙이었었고 법률 유보 원칙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 의회 유보 원칙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1번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조항에서 2031년도부터 49년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서 자, 31년도부터 49년도까지는 위헌이다라고 했었고요. 31년도 안쪽으로 들어오면 합헌이다라고 했었죠. 지금 지문에서 말하는 건 31년도부터 49년도까지잖아요. 그럼 위헌이잖아요. 자, 그래서 문장 끝에요.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 위헌인데요. 의회 유보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 유보 원칙 위반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에도 반하고요.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위반도 있었죠. 그래서 위헌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맞아요. 2번 너무 자주 나오는 판례죠. 옛날 판례인데 파란색 시각장애인에 해서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근거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 조항. 자, 합헌이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안마사 자격 인정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의회 유보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맞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안마사 자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합헌인데요. 의회 유보 원칙 위반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2번 지문도 맞고요. 3번이요. 3번 틀렸는데 빨간색 위헌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시행자인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토지등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조항 여기까지 위헌인데요.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판례인 거죠. 자, 지금 볼게요. 일정한 지역을 개발합니다. 도정법이라고 하는 법을 적용해서 일정한 지역을 개발하는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 가지고도 이른바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규약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인의 재산권에 관계된 영역인데 이걸 자치적으로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한다면 재산권 침해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재산권에 관한 내용은 의회가 법률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이른바 당사자들의 규약으로 정하게 한 것은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4번 볼게요. 4번은 합헌인데 4번은 이제 최신 판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볼게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합헌인데 파란색.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의 직원들에 대해서 소유한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 조항. 일단 합헌입니다. 공직자가 적용받고 있는 법률 조항인데 자, 우리가 이거 최신 판례라고 하더라도 자, 일단 우리가 모르는 판례 나면 합헌으로 간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합헌인 거예요, 합헌. 그래서 공직자한테 일정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인데 기본적으로 합헌인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끝에 의회 원칙이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10번입니다. 자, 10번도 다 최신 판례로 규정됐는데 기업 우리 이거 최신 판례 할 때 이제 맞췄던 거죠. 그 저쪽에 그 최신 판례 전라남도 사건이었었죠. 전라남도에 있는 그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사건인데 우리 이렇게도 배웠어요. 이거 최신 판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몇 대 몇까지 가능합니까? 3대 1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A 지역과 B 지역이 있는데 A 지역의 인구가 자 볼게요. 요거 잠깐만 쓰면 A 지역의 인구가 뭐 예를 들어서 3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지역이 있는데 여기 인구가 10만 명이라는 거예요. 30만 명 중에서 하나를 뽑고요. 10만 명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 허용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는 3배까지 가능하다. 3대 1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3대 1은 상하 몇 %였었죠? 상하 50%입니다. 그래서 상하 50%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100을 기준으로 해보면 이런 거죠.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50 더 많으면 150이 될 거고요. 150이 될 거고요. 100보다 50 더 적으면 5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거꾸로 한번 쓸게요. 이쪽에 3이니까. 자, 그래서 100보다 50이 적으면 50이 될 거고요. 100보다 50 더 많으면 150이 되겠죠. 50과 150 사이를 허용하겠다.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대 3까지 여기까지는 허용하겠다. 그래서 인구 편차가 1배부터 시작해서 3배까지가 되면 여기까지는 선거구로서 허용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1배가 안 된다거나 또는 3배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위헌이다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상하 50%라고 하는 말이 인구 비례 1대 3 또는 3대 1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 1배가 안 된다거나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만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요거 넘어가서는 허용할 수가 없다. 또 이거보다 밑에도 허용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인구 차이가. A 지역과 B 지역의 인구 차이가 지금 3배가 나는 건데 3배가 넘어가면 안 된다. 또 3배 미만으로 돼도 안 된다. 이 말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 지역에서만 허용시키겠다. 요 정도의 인구 편차 차이는 허용시키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판례를 본 거예요. 바로 시험 전에.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같은 경우에 지금 3대 1 상하 50%를 규정하고 있는데 맨 끝에 갑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자 그래서 주어가 국회의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을 말한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자, 맨 끝에 가면 성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예,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이죠. 그다음에 니은이요.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이나 타 공직 유관단체의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던 판례인데 맨 끝에 가시면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공직윤리법 조항 일단 합헌이고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귿이요. 디귿 우리 최신 판례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첫 번째 정신병원 안에 한의사를 두지 못하게 하는 법률 조항. 자 이거는 이른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디귿은 일단 틀린 지문이죠. 거기 맨 끝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위헌 결정 나온 거고요. 지문 자체도 틀렸습니다. 리을 이것도 우리 최신 판례 할 때 했던 거죠. 합헌이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 해서 합헌이라고 배웠습니다. 맨 끝에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왔으니까 리을 지문도 맞아요. 디귿만 틀린 거죠. 자, 그다음에 11번이요. 11번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1번, 2번, 3번 다 최신 판례입니다. 25년도 10월 달 판례, 11월 달 판례였어요. 이거 다 최신 판례입니다. 전부 합헌이었어요. 그래서 맨 끝에 뭐 1번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아니고요. 2번 지문에도 운동장 여기 300m 제곱 이하의 체력 단련장 경우에 한 명 이상의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합헌이고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저기 해설 제가 달면서 OX 그거 좀 틀렸어요. 해설 거기
11번에는 보니까 저도 이게 문서 보내놓고 보니까 그 표기를 잘못했던데 11번에 일단 4번 지문이 이거 문제가 적절한 거 찾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지금 적절한 거고요. 1번, 2번, 3번 다 틀린 겁니다. 근데 1번, 2번, 3번은 다 합헌 판례였어요. 그리고 최신 판례였는데 요거 몰라도 상관없는 게 4번 볼게요. 4번은 우리 뭐 너무 유명한 판례죠. 우리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자, 파란색 합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행정자가 될 수 없다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법 조항. 뭐 당연히 합헌인 거죠. 그래서 자격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갖고 있는 법률 조항 이런 것들 나오면 합헌이다라고 우리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거친 다음에만 그런 일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합헌이다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 행정사도 있었고 공인중개사도 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합헌이고요. 그래서 맨 끝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 나오면 합헌이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4번은 합헌이고요. 4번 지문 맞습니다. 1번, 2번, 3번은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1번, 2번, 3번 지문은 합헌 결정, 다 합헌 결정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이요. 자, 그래서 이게 해설에 제가 저게 OX 표시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틀린 지문인 거죠. 일단 틀린 지문이고요. 4번만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 OX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12번. 재산권에 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요거 수정해 가지고 이따 카페에 올려 드릴게요. 자, 12번이요. 재산권에 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1번 지문은 재산권에 관해서 우리 일반적 내용,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번은 맞고요. 2번이요. 자, 요새 문제 추세가 이거다라고 제가 설명했었죠. 어떤 법률 조항이 23조 1항에 반해서 위헌인지 아니면 3항에 반해서 위헌인지 이거 구별이 된다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 볼게요. 2번 틀렸는데요.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주택건설법 촉진 조항은 자 일단 이 조항 자체는요. 그 23조 1항하고 2항에 해당되는 사회적 제약이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 끝에 갑니다. 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 원칙이 위배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23조 1항하고 2항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걸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3항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지문 일단 틀렸습니다. 3번도 최신 판례였는데 3번 우리 알고 있죠. 가축의 살처분 조항에 대해서 이른바 그 동물을 소위 말해서 동물 소유자한테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고 동물을 기르고 있는 농가한테 보상한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3번 지문 거기 보면 맨 끝에 갑니다. 조정적 보상 조치의 규율에 관해서 입법자가 하는 입법 형성의 재량의 한계를 이탈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 말은 23조 1항과 2항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결과 수인 한계를 초과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른바 재산권 침해를 인정했던 사안인 거죠. 그래서 3번 지문은 맞습니다. 23조 1항과 2항에 관한 심사 기준이다. 3항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3번 지문 맞고요. 4번 합헌이었었죠. 첫 번째 줄에 파란색 합헌. 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조치라고 하는 것들 뭐 당연히 합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맨 끝에 가시면 이건 재산권 범위에 속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23조 재산권 보장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롭다. 1번 지문 4번 지문도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이요. 특별 부담금 나왔는데요. 자, 특별 부담금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아마 요게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였어요. 13번 자체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이 문제는 13번 같은 경우는 다른 직렬의 이제 기출 문제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자, 1번 지문 틀렸는데요. 거기 두 번째 줄 볼게요. 개발 부담금은 이렇게 나왔는데 끝에 가시면 특별 부담금으로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보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개발 부담금은 그래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다라고 봤습니다. 우리 조세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 공부할 때도 조세다라고 했었죠.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조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특별 부담금이 아니고요. 조세입니다. 조세. 그래서 조세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 부담금으로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어려웠던 지문인데 우리가 이거 문제로는 한번 다뤘던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회원제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이거 위헌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인당 골프장에 들어갈 때마다 이른바 부과금을 부과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 국민체육시설인데 이것만 부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했었고요. 평등원칙이 위반된다. 맞는 거죠. 수영장하고 골프장 얘기했었잖아요. 수영장도 국민체육시설인데 거기는 부과금 붙이지 않는데 골프장 이용할 때마다 부과금 붙이게 한다라고 하는 건 평등원칙이 위반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2번 지문도 맞고요. 3번이요. 3번 첫 번째 줄 끝에 가시면 물 상용에 비례한 부담금 이렇게 나오는데 한강물 쓸 때마다 1톤당 12원씩 낸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요거는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에 해당된다라고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합헌 결정 내리는 사안이고요.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번 지문도 맞고요. 4번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판례. 자, 이거 특별 부담금이다. TV 가지고 있으면 소지하고 있는 자가 TV를 보던 말던 부과시킨다라고 하는 건데요. 특별 부담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맞아요. 14번이요. 선거에 관한 선거에 관한 설명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거 일단 파란색 합헌이었었죠. 방송 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 연설, 방송 시설 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 방송에서 한국 수화 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선법 조항 합헌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뭐 수화 언어 뭐 이런 거 쓰게 되면 방송사 입장에서 돈 들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강제시킬 수가 없어서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합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선거권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이요. 2번은 우리가 교과서 할 때도 했었는데 파란색 합헌이죠. 지자체 장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에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후보자를 당선인에게 결정하도록 하는 공선법 조항 합헌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혼자 나온 거죠. 혼자 나왔을 때 이른바 무투표 당선을 인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에요. 합헌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문장. 예, 3번 문장 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이제 받고요.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한테 선권이 없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집행유예 받고 있는 사람한테 선권 안 주면 위헌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권을 갖는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합헌이죠. 육군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에 대해서 소대장이 19대 대통령 선거 대담 토론회 시청을 금지한 행위 합헌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15번 청구권에 관한 설명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1번 이건 이제 교과서 청구권 일반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수리심사 통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다.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수리심사 통지라고 하는 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입니다. 틀렸죠. 청구법에서 국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과 소속 기관에서 청원을 할 수가 있는데 법원이나 헌재에 대해서 할 수 없다. 모든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청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는 이제 개별 청원법 제가 해설을 올려놨고요. 자, 일단 다 됩니다. 심지어는 개인한테도 청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공무삭 사인이라고 하는데 공무삭 사인한테도 청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삭 사인에게도 청원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청원 제출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 맞고요. 4번 볼게요.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맞고요. 이게 옛날에 법률 조항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라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거에 추가돼가지고 법이 개정됐죠.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동의 청원이 생겼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4번 지문도 맞아요. 16번이요. 국가배상 청구권. 자, 봅니다. 자, 교과서 내용인 거죠. 1번이요. 빨간색 위헌이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치적 손해에 관한 부분 위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건 물적 손해와 정적 손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배상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물적 손해를 받은 경우에 정적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부정하면 이른바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위헌입니다. 1번은 위헌이고요. 그래서 맨 끝에 침해한다. 1번 지문은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이요. 2번 지문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국가배상법에서 말하고 있는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우리 교과서의 내용인데 그때 이제 국가배상법에서 이제 배상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직무행위라고 하는 개념 두 가지 개념은 다 범위를 넓혀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공무원의 범위와 그다음에 직무집행이라고 하는 범위 자체를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맨 끝에 가시면 자,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공무원이 직무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틀린 문장인 거죠. 만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만자 나오면 대부분 틀린 거다. 예, 그런 얘기도 뭐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 외관상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하게 돼 있는데 직무 범위를 넓혀서 인정을 합니다. 자, 3번이요. 이것도 합헌인 거죠.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 규정을 두지 않고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서 민법 또는 그 외에 법률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국가배상법 조항. 자, 이 부분 일단 합헌이고요. 4번도 합헌인 거죠.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배상법 조항. 합헌이다로 봤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합헌입니다. 자, 17번이요.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4번 지문, 16번의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국가는 돈이 없다라고 하는 판례였는데,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조항 자체 이거 합헌이었었고, 17번이요.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것. 자, 교육받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권이죠. 입법자 입법 체력 많죠. 그래서 사회권에 관련된 법률 조항, 위헌 결정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합헌이다라고 했었어요. 1번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처음 나온 지문인데, 1번 지문은 맞아요. 그래서 수학권에 관한 규정, 뭐 이거는 맞고요. 2번입니다. 2번은 검정고시 나오면 위헌이다라고 했었죠. 검정고시 판례.
우리 교과서에도 검정고시 2개 있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 출신자 교육대학 못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거 교육받을 권리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례는 입시 요강 사건인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맞는 얘기죠. 위헌 결정이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 서울대학교 저소학생 특별전형 사건. 자, 이거 저소학생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위주만 선발한다라고 하는 거 차별이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교육은 기본적으로 입법자 입법 재량이 있기 때문에 합헌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문장 중간에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거 합헌이다라고 봤습니다. 맨 끝에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지문 틀렸고요. 4번 지문도 맞는 이야기인데 교육에 관한 비용이죠. 필수 불가결한 비용. 자, 이거는 무상으로 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학교 선생님 급여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거라든가 뭐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봉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위에 포함된다. 4번은 일반론이죠. 4번 맞다. 그다음에 18번 사계 자유. 사계 자유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사회권 영역인 거죠. 교육에 관한 영역이니까. 그렇다면 입법자 입법 재량이 많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건데요. 자, 1번 볼게요. 1번은 최신 판례긴 한데 파란색 학교설 민가를 받지 않냐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서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 조항 합헌입니다. 교육에 관한 법률 조항 어지간하면 합헌이다. 모르는 판례죠. 사실 모르는 판례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사회권 영역 그러면 합헌이겠다. 자, 그래서 1번 합헌이고요. 2번 우리 알고 있죠. 뭐 서울대학교 뭐 개방 감사제 그랑 유사한 건데 지금 개방 감사제 그래서 뭐 이제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립학교법 개방 감사제 합헌이다라고 우리 서울대학교 사건에서 우리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합헌 조항인 겁니다. 사계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번도 맞고요. 3번이요. 3번도 합헌이죠. 사립 유치원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 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정보 처리 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조항. 재무 회계 규칙 굉장히 구체적이겠죠. 우리 이렇게도 배웠어요. 구체적, 기술적, 세부적, 전문적인 내용 나오면 합헌이다라고 했었죠. 합헌인 거예요, 이것도. 자, 합헌이고요. 교육에 관한 내용이니까 어지간하면 합헌.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4번 학교장의 중임 횟수. 학교장을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횟수 제한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최신 판례인데, 자, 이거 학교장 중임 횟수 제한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합헌인 겁니다. 교육에 관한 영역. 그러니까 합헌인. 여태까지 18번 판례 보면 1번, 2번, 3번, 4번 다 판례로 이제 구성된 지문인데 교육에 관한 법률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육에 관해서 위헌 조항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알아요. 자, 그래서 합헌인 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는데 4번 지문 맨 끝에 볼게요. 자, 맨 끝에 가시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해 선포하면 된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학교장 이제 중임 횟수 제한인데 이거 자체가 합헌이었습니다. 교육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19번이요. 근로 3권에 관한 설명. 단결권, 단체 교수권,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단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1번은 일단 합헌이죠. 자, 1번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 합헌이죠. 우리 교과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바 근로자의 근무 조건과 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른바 권리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었죠. 합헌 조항입니다. 2번이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서 임금 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조항. 자, 일단 합헌인데 최저임금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구체적, 기술적, 세부적,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죠. 합헌입니다. 사회권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합헌. 그래서 2번 지문도 맞아요. 3번이요. 3번도 맞는 건데 자, 노동적으로 운영되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결산 결과와 운영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조항인데 기본적으로 합헌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태료 행정 처분에 불과한 것이고 전과를 남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합헌이다. 기본권 침해가 없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4번 틀렸죠. 4번은 위헌 결정, 헌법 법치 결정 나온 거죠. 자, 빨간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을 초등중 교육법 상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자, 대학 교원들 문장 중간이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 우리가 위헌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단결권 침해한다라고 했었죠. 사립대 교수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있었고요. 또 국립대 교수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이 있었습니다. 둘 다 이제 위헌이다. 헌법 법치 결정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결권을 침해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맨 끝에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판례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사립학교 대학 교수, 사립대 교수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과잉금지 원칙 가지고 심사했었고요. 국립대 교수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자량의 위반 여부, 일탈 여부 이거 가지고 심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 심사 과정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했었죠. 자, 그다음에 20번입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1번은 우리 형법 328조 1항하고 2항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거 많이 했었죠. 이거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 자,
자, 1번 틀렸어요. 빨간색. 직계율적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조항 328조 1항 사건이죠.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합니다. 그래서 위헌인 거예요.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지 가족 생활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제한한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해서 위헌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또 나왔던 게 328조 제2항이죠. 동거 친족 사이의 범죄에 대해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 이거는 절차법 사항이기 때문에 합헌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328조 제1항은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에서 위헌, 328조 제2항은 이른바 동거 친족 사이의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합헌, 절차법이어서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예. 자, 그래서 1번 질문 어쨌든 틀렸고요. 2번입니다. 2번도 우리 최신 판례 할 때 나왔던 거죠. 자,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사건인데, 자, 그래서 맨 끝에 가시면, 자, 거기 볼게요. 가족관계 등록부의 맨 끝입니다. 제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조항은 신분 등록 제도에 관한 규정일 뿐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할 수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3번입니다. 입양 신고할 때, 자, 소위 말해서 신분증명서 제시하라. 제시에 뭐 우리 동그라미도 하라 뭐 맨날 했었죠. 제시하는 거 절차법 조항인 거죠. 그래서 아이 입양할 때 신분증명서 당연히 제시하라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합헌인 거죠. 절차법 조항. 행정청에 가서 인가, 보고, 동의, 등록, 신고, 신청, 제출, 첨부 이런 거 붙으면 절차법 조항 합헌. 자, 그래서 합헌이고요. 3번 질문도 맞죠. 4번이요. 자, 또 나왔네. 파란색.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 혼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금원 조항이다라고 했었죠. 아직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 8촌 이내는 혼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합헌이고요. 그다음에 8촌 이내 사이에 혼인해가지고 아이까지 있는 경우에 만약에 무효로 돌린다라고 하는 무효 조항은 위헌이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자, 금원 조항 자체는 합헌이고요. 혼인 무효 조항은 위헌이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금원 조항이기 때문에 합헌인 거죠.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무효 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이었었죠. 그래서 무효 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이고요. 여기는 금원 조항이니까 합헌 결정 내리는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보는데 과거하고 이제 기출 문제 비교해 보면 주로 역시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요. 최신 판례는 이제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방향은 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기본권론 중심으로 하시고 기본권론 중심으로 당연히 판례 내용 이렇게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위헌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하는 거, 최신 판례도 뭐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자세한 거는 또 해설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예, 그래서 여기 아무튼 요 기출 문제 가끔 보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 번씩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